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세포내 결핵균 제어에 효과적인 뉴툴린3 알파 및 P53 발현 조절 가능한 조성물 또는 그 방법에 대한 기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핵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저희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는 결핵을 일으키는 발병균으로서 18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느린 그로스 타임을 가지며 공기 중으로 전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핵균이 세포에 감염되게 되면 파고즘 머추리에이션을 억제하고 파고즘 라이소즘 퓨전을 억제하는 등 숙주의 면역 반응을 회피하며 그래뉼로마 안에서 오랫동안 생존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WHO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4분의 1이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된 결핵 발병률의 감소 추이는 9%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리팜피신의 내성을 갖는 결핵 환자는 50만 명에 이르며 그 중에 78%가 다제내성 결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는 다제내성 결핵의 발생 현황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보시면 우리나라 역시 다제내성 결핵의 안전국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핵이 발병되게 되면 아이소니아자이드, 리팜피신, 피라지나마이드 등 다약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됩니다. 1차 치료에 실패하거나 내성균에 의한 결핵이 발병되게 되면 2차 약제를 사용하고 그 밖에 수술을 통한 방법으로 현재 결핵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할 때 쓰는 안티-TB 드럭들은 결핵균 자체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다제내성 결핵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는 이제 새로운 안티-TB 드럭들을 개발하는 속도가 더딤에 따라 호스트 다이렉트 테라피에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핵에 대한 호스트 다이렉트 테라피의 개발은 다제내성 결핵뿐 아니라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식세포는 결핵 발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마크로파지 M1 타입은 인플라메이터리 피노타입을 띠며 박테리아 킬링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대식세포의 피노타입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드릴 기술에서 적용한 뉴툴린3 알파는 MDM2의 억제제로서 뉴툴린3 알파를 처리하게 되면 P53의 발현 또는 활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툴린3 알파의 구조는 다음과 같고 마크로파지 대식세포의 결핵균을 처리한 후 뉴툴린3 알파를 농도 디펜던트하게 처리한 결과 P53의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또한 세포 자멸사의 특징인 캐스페이지 3의 클리브드된 폼 역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세포 내 결핵균의 수가 뉴툴린3 처리한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약제인 피라지나마이드를 대식세포에 세포 내 결핵균의 수를 조절하지 못하는 농도로 처리한 후에 뉴툴린3와 함께 병용 투여를 했을 경우 피라지나마이드 단독, 뉴툴린3 단독보다 병용 투여한 그룹에서 세포 내 결핵균의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다른 항결핵제와 뉴툴린3를 병용 투여했을 때도 세포 내 결핵균의 수가 뉴툴린3를 병용 투여했을 경우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뉴툴린3 알파와 구조적인 화합물을 찾아보고자 하였고 그중 K279-1559가 뉴툴린3만큼이나 결핵균 감염된 대식세포에서 P53의 발현 및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세포 내 결핵균의 수도 뉴툴린3만큼이나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선 결과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우스 마크로파지를 M1, M2 타입으로 분화시킨 후 결핵균에 의해 증가된 P53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M1 타입 마크로파지에서 P53 단백질이 더욱더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핵균 감염된 M1 타입 마크로파지에 뉴툴린3를 처리했을 경우 세포 자멸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세포 내 결핵균 수 역시
뉴트린3 처리한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P53 단백질이 세포 내 결핵균의 수를 제어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P53 결핍된 대식세포를 사용하여 결핵균을 감염시킨 후 세포 자멸사를 측정해 본 결과 P53이 결핍된 대식세포에서 세포 자멸사가 유의미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였고, 이와 함께 세포 내 결핵균 수는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부보 모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P53이 결핍된 마우스렁 조직에서 세포 내 결핵균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핵균 수는 뉴트린3 처리에 의하여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결핵 환자의 블러드에서 분화된 마크로파지에서 P53의 발현을 측정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결핵 환자에서 P53의 발현이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결핵균 감염 시에 P53의 증가 폭이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결핵 환자 대식세포에서 낮아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식세포의 뉴트린3를 처리한 결과 결핵 환자의 대식세포에서도 뉴트린3 처리에 의하여 대조군에 비해 세포 내 결핵균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 결핵 환자의 대식세포에서 기본적으로 낮아져 있는 P53의 발현을 뉴트린3 또는 그와 유사한 화합물을 통해 세포 내 P53 발현을 조절하게 되면 세포 내 세포 자멸사를 통해 세포 내 결핵균 수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 쓰고 있는 항결핵제와 뉴트린3 또는 그와 유사한 화합물을 병용 투여했을 경우에는 기존 문제되고 있는 다제내생 결핵의 치료에 조금 유의미한 성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의 장점은 다제내생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대안으로서 세포 내에 잠복하는 결핵균의 증식 제어 및 사멸 효과를 통해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할 수 있고, 뉴트린3 혹은 그와 유사한 조성물을 통해서 P53 단백질 발현 조절에 의해 항생제 내성균의 획득 유무와 관계없이 기존 결핵 치료제와 병용 투여 시 세포 내 결핵균의 생존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을 살펴보시면 결핵은 국내에서만 매년 3만 5천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도 연간 2,300명에 이릅니다. 다제내성 및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에 문제가 생기면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결핵 치료제 시장을 보시면 연평균 5.3%의 성장률로 2024년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보이고, 여러 제약회사들이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이며, 이러한 개발 단계에 있는 신약들 역시 결핵균 자체를 타겟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 다이렉트 테라피를 접목시킨다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다제내성 결핵뿐 아니라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도 치료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호스트 타겟을 기반으로 하는 세포 내 결핵균 제어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